21대 국회가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래도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보고 빨리 자기를 소환 조사해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최혜병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요. 아니, 너희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는 거냐? 그러면 공수처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특검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공수처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드디어 수사 외압 핵심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피해자들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종섭 전 장관은 쓰던 핸드폰이 아닌 새로 구입한 전화기를 제출을 했죠. 이 최근에 흘러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윤석열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 수사 외압이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이 관계자들 대부분이 승진을 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직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해병대 수사 외압의 핵심 중의 핵심인 VIP 경로, 그 발언의 당사자인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위임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소장에서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이 되면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원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 관련해서 속보들이 연이어 나오니까 교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김계한 사령관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전달한 이 안보실 비서관이 누군지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VIP 경로 얘기를 박정훈 대령한테 한 적 없다고 하고 외압도 없었다고 하는데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저쪽에서 내가 시킨 걸로 할 거 아니냐.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만 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기다리자. 저쪽에서 수틀리면은 정훈이가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수사 외압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것도 김계한 사령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 이 시점에서는 김계한 사령관이 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2월 1일 박정훈 대령의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의 수사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경찰에 정상적으로 이첩이 됐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김계한 사령관이 총선이 끝난 다음 날 11일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 이렇게 내부 전산망에 지휘 서신을 올렸습니다.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조금만 있으면은 뭔가 입을 좀 열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특검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한쪽 다리를 걸쳐 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만약에 김계한 사령관이 특검 통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키아벨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듯이 해병대의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